더마허브. 안녕하세요, 더마허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사 혹은 주사비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주사 혹은 주사비라는 질환은 다들 잘 아시죠? 코나 뺨 같은 얼굴의 가운데 부위에 좀 붉어지는 증상, 그리고 혈관 확장이 같이 오는 증상을 이야기하죠. 한번 증상 한번 그림 보고 가실까요? 지금 보면은 전형적으로 코나 이제 얼굴 중앙 부위에 굉장히 강한 홍조와 혈관 확장, 주사 증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술 먹은 사람 코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주사비라고 불렀고요. 요즘 주사라고 하는 건 로자지아를 번역한 거라 가지고 조금 다르죠. 사실 이 주사비라는 질환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을 지금 짓지 못해서 그래요. 현대의학적으로도 지금 이 주사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주사 치료에 항진균제나 항생제 같은 약들을 많이 쓰는데, 특히 연고 같은 경우에 이제 로젝스라고 해가지고 항진균제 연고를 많이 쓰죠. 근데 요 주사라는 질환이 진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항진균제를 썼을 때 경험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드름 연고 같은 거를 같이 조금 써서 약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사의 원인 자체를 명백하게 특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거죠. 사실 요 주사라고 부르는 요 질환과 유사한 질환들이 많죠. 사실 안면홍조 같은 경우에도 요거 좀 얼굴 가운데 부위가 좀 빨갛고 이러면은 뭐 주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치료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전형적인 주사라고 보는 일반적으로 항진균제 로젝스 같은 약물을 쓰는 경우의 주사는 치료가 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진균제만 좀 의존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약, 그 폴리페놀 같은 원료들을 찾아보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약물들을 조금 주목하고 있나 같이 보시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주사, 이 치료에서 이제 폴리페놀을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나, 몇 가지 생약 성분들을 좀 지목을 하고 있어요. 조금 크게 볼까요? 보시면은 리코칼콘이라는 생약 성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약물이 딴 게 아니고 감초 추출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감초 추출물 하면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감초 추출물을 많이 쓴다고 해서 뭐 내분비적으로 크게 이상이 생길 일이 별로 없죠. 감초 추출물로 내분비 이상이 생기려면 정말 배불러 죽을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약 성분 그냥 추출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실리마린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간 기능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간 기능 개선용으로 이제 건기식으로 조금 나와 있어요. 외국에서도 좀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크리산텔룬 인디쿰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약물이에요. 특히 한의학에서도 많이 쓰고 요즘에는 화장품 그 유효 성분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그 흔히 감국 추출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약물 같은 경우는 항생작용이 조금 알려져 있고 안면 홍조에도 약간 효과가 있어요. 흔히 그 한의원에서 열 내린다고 할 때 이 약물들을 조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사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시아 엑스트랙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보통 중국 육계라고 하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사용을 많이 하는 약물로는 감초 추출물과 이제 감국 추출물 정도 한 두 종류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감초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쓰는데 화장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써도 크게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감초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미백 작용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C와 함께 거의 양대 산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초 추출물은 미백 작용도 있고 주사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출물을 복용도 뭐 하고요.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한약이죠. 감국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 보면은 보통 치료 자체는 상당히 잘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진행된 환자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증상이 이렇게 5년 이상씩 지속이 되면은 환자가 치료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원인이 좀 있는 거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전 병원에서 어떤 약물 썼는지를 최대한 좀 확인을 합니다. 과거력 청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약물을 어떤 거를 썼나를 좀 최대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전 병원에서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전 병원 선생님은 어떻게 요 환자분 증상을 봤나, 그리고 그게 치료가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좀 평가를 하면서 이 환자가 실제 어떤 질환인지를 좀 추리를 하는 거죠. 사실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는 경우가 한 반 정도는 되거든요. 사실 주사에 로젝스만 쓰는 경우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주사에 로젝스만 쓴다고 해서 딱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증상이 심하다 혹은 요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코만 빼면은 뭐 다른 병원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받고 오기 딱 좋은 증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어떤 약물 썼는지 그리고 같이 있는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인지 좀 충분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증상 잡는 데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내원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초기에는 내원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증상이 한 반 정도 50% 정도 잡는 데는 금방 걸려요. 한 두세 달이면은 증상 웬만큼은 잡히거든요. 증상이 웬만큼 좋아지면은 내원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이제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고. 아무튼 주사라고 부르는 질환이 정말 요 장상 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루푸스라고 진단할 수도 있는 증상이거든요. 사실 비슷한 환자분 중에 그 다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루푸스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루푸스 진단이 나오려면은 이제 류마토이드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하죠. 해서 좀 관련 인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류마토이드 인자들이 약하게라도 좀 나오고 이렇게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루푸스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죠. 한 10년, 20년씩 쓴 환자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과 이 피부 증상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주사라는 질환이 다른 질환이랑 혼동되지 않고 확실하게 이 증상을 잡으려면은, 아까 그 천연물 생약 성분들, 이제 한약 원료죠. 그런 성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논문들에 나온 원료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다 조금씩 해봅니다. 근데 두드러지게 정말 이 환자가 체감을 할 정도의 그런 효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치료는 좀 전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인 병원에서 좀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치료가 안 되지 않거든요. 하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개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